13회 1번 마을버스가 3대 추가되면서 배차 간격이 최대 10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13번 마을버스 노선에서 봉천고개 구간이 제외되면서 주민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상봉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마을버스 13번 노선에서 상도4동 밤골 정거장이 제외됐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자 밤골 마을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13회 1번이 긴급히 신설됐지만 세대만 배차돼 버스를 타려면 길게 35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동작구는 서울시의 최종 승인을 거쳐 장승배기역을 경유하는 13번 마을버스를 3대 줄이고 13회 1번은 3대 늘렸습니다. 13번 버스가 3대 줄어도 배차 간격이 늘지 않도록 봉천고개부터 벽산 블루밍에 이르는 노선을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13번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은 10분에서 12분으로 조금 늘었지만 세대가 늘어난 13회 1번은 22분에서 12분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효과가 크죠. 예전에는 이제 13-1번이 세대만 다니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6대로 조정이 되면서 예전 기존에 다녔던 그 배차 간격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어서 잘 됐다고 보고요. 13번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약수터, 그러니까 상도 4동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엄청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13번이 장승백으로 5대가 다니면서 신설이 되면서 약수터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불편함이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을버스 13번이 봉천고개 구간을 운행하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그 동아아파트는 우리 동작구 주민은 아니지만은 다 같은 서울 시민이고, 또 애초에 그 13번 마을버스가 그걸 관악구에 요청해서 노선을 이렇게 연장된 건데, 그 주민들의 의견을 또 무시하고 노선을 줄여서 운행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니라 마을버스 업자에 의한 그런 행정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좀 불만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노선 변경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13번과 13회 1번 마을버스는 다음 주부터 변경된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HCN 뉴스 이상봉입니다. 동작구의회는 마을버스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하지만 구의회에 마을버스 업무 조사 권한이 없다며 동작구가 제의를 요청하면서 특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이상봉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6일 동작구의회 김명기 의원은 일부 마을버스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마을버스 노선과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마을버스의 경우 노선을 부당하게 조정하고 운행업체의 주민 서비스 불량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표출되고 있어 마을버스 노선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특별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 보완하고 주민 편의를 해소하고자 우리 구 관내 마을버스 운영 실태를 전반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필령 의원은 일부 마을버스 업체의 문제를 가지고 특위까지 구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영세한 사업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위 구성을 반대했습니다. 특정 업체를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특별위에 구성하는 게 맞습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발의자인 김명기 의원님의 6분 모두 여기 나와 설명해 주십시오.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마을버스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점을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조사특별위를 구성하는 겁니까? 표결 결과 동작구에는 마을버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동작구는 특위 자체가 월권이라며 제의를 요청했습니다.
마을버스 관련 사무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업무기 때문에 동작구 외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작구의 제의 요청에 따라 동작구회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특위를 다시 가동할 수 있지만 의원 간 입장 차가 커서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HCN 뉴스 이상봉입니다. 마을버스 13번 노선 조정에 따른 주민 반발이 결국 동작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로 이어졌습니다. 동작구의회는 이번 기회에 동작구 전체 마을버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상봉 기자입니다. 동작구는 지난 3월 마을버스 13번 노선에서 밤골 마을을 제외했습니다. 더 많은 주민의 이용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마을버스는 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보다 많은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선 운행 구간 중 신상도 지하차도 주변에 상습 정체로 인한 전체 노선의 배차 간격 지연과 밤골 입구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 교통사고 위험 지적이 있어 노선을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13번 마을버스 노선에서 제외된 밤골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부자 동네 사람들이야 자가용도 있고 그렇지만 여긴 서민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할머니들이고 전부 나이 많으신 분이고 일하러 다니신 분은 다 환승해가 타고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발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을버스라는 거는 동네 구석구석을 서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민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동작구는 밤골 마을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13-1번을 새롭게 배차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부족으로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주민 반발을 완전히 무마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13번과 13-1번 마을버스 노선을 단축하고 13-1번 마을버스를 세대 증착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보다 배차 간격이 3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작구회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동작구회는 이번 기회에 13번 마을버스를 포함해 동작구 전체 마을버스 노선과 운영 상태를 점검하겠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3번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 부당하니까 그것만 하자 그런 제안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전체 마을버스를 운영 실태 및 서비스 등에 대해서 조사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고요. 13번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 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HCN 뉴스 이상봉입니다. 동작구는 교통정체와 안전을 이유로 마을버스 13번의 노선 일부를 변경했는데요. 이 밤골 마을이 버스 노선에서 제외되자 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봉 기자입니다. 상도사동 밤골 정거장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13번 마을버스가 정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는 13번 버스가 밤골 정거장 일대 골목길을 운행하다 보니 인근 교통 정체가 심하고 안전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마을버스는 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보다 많은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선 운행 구간 중 신상도 지하차도 주변에 상습 정체로 인한 전체 노선의 배차 간격 지연과 밤골 입구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 교통사고 위험 지적이 있어 노선을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루아침에 마을버스를 탈 수 없게 된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부자 동네 사람들이야 자가용도 있고 그렇지만 여긴 서민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할머니들이고 전부 나이 많으신 분이고 일하러 다니신 분은 다 환승해가 타고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발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을버스라는 거는 동네 구석구석을 서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원이 끊이지 않자 동작구는 기존 정거장에 13-1번 마을버스를 배차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배차된 차량이 3대에 불과해 30분 이상 버스를 기다리는 불편이 따릅니다. 장승배기 길은 기존에 시내버스 노선도 2개가 있고 또 마을버스 노선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노선을 신설해야 될 것이고 이 지역에 다니던 노선은 기존 다니던 노선대로 원상복구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동작구는 13회 1번 마을버스 노선을 단축해 배차 간격을 좁히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13번 버스를 주 교통수단으로 삼았던 방골마을 주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HCN 뉴스 이상봉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이 변경되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먼저 알리는 일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관악구가 노선 변경에 대한 홍보 책임을 동작구에 떠넘기면서 이 무더위에 주민들이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이철규 기자입니다. 8월 19일부터 봉천고개부터 대방역을 잇는 13번 마을버스가 벽산아파트와 봉천고개 구간을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13-1번 버스가 증차됐는데 기존 11대가 다니던 봉천고개부터 벽산아파트 구간은 절반가량인 6대만 다닙니다. 하지만 13번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전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버스를 기다리던 주민들은 버스가 오지 않는다는 기자의 설명에 부랴부랴 다른 노선을 찾습니다. 마을버스 줄어든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지하철 타러 나가고 수산시장 가고 그러는데 그럼 많이 불편하죠. 그것은 전에 모르는 생각도 아니 못 해봤지. 나는 다니기만 알았지.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 거야, 아마. 노량진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고. 13번을 원래 자주 이용하는데 몰랐어요. 지금 간판도 그대로 붙어 있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트에 사는데 공지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고 기다린 사람만 그냥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관악구는 지난 9일 이미 13번 버스의 운행 중단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13번은 동작구에서 관리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홍보 역시 동작구의 책임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걸 안 했을 때 오늘 주민들 출근길에 지각하고 이런 책임은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그럼 동작구에 한번 인터뷰를 해보셨어요? 그쪽에서 원래 다 홍보를 했어야 돼요. 저희는 이제 주민 홍보는 저희 쪽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동에서 어떻게 홍보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네. 관악구청은 책임이 없고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확인은 못 하신 거죠? 안 하신 거죠, 확인을? 뭐 확인은 못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변경 홍보를 동작구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관악구. 하지만 관악구가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애꿎은 주민들은 무더위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HCN 뉴스 이철규입니다. 심야에 마을버스로 귀가하는 주민들을 위한 안심 귀가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승객이 요청하면 밤 10시 이후에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도 마을버스 하차가 가능합니다. 최면희 기자입니다. 사당동에 사는 임유미 씨.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임 씨는 학원과 독서실을 오가며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임 씨는 늦은 시간에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갈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제가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끝나고 집에 귀가할 때 시간이 거의 11시가 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동네가 골목이 좀 많다 보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어둡기도 하고 요즘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무서울 때가 되게 많아요. 이처럼 밤늦게 귀가하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동작구가 마을버스 업체 9곳과 협약을 맺고 마을버스 안심 귀가 서비스를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구간을 정해 밤 10시 이후부터는 승객들이 원하면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도 하차가 가능합니다. 마을버스 노선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 많아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마음 편히 귀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심야에 그 여성이나 청소년, 노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을버스가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하차를 해서 안전 귀가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아무래도 자기 집 가까운 곳에 내리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동작구는 주민 이용 확대를 위해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 13회 1번 마을 늘어선 행렬, 복잡한 물건도 인기 좋은 공연을 보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은 출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줄 서서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고 좀 지치는 면도 많죠. 아침마다 서서 가려고 하는 거. 완전 힘들어요. 아침에 줄을 맨날 서는데 매일 줄을 서도 자리에 앉아서 가는 일이 별로 없고 줄 서 있는 시간만 20분 넘게 기다릴 때도 많거든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로 유입된 인구 14만 6천여 명입니다. 이 중 절반을 넘는 35만 9천여 명이 서울에서 이동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서울의 높은 전세가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울로의 원정 통근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서서 버스를 탑니다. 정부의 입석금지 정책은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사정이 이러하자 경기는 서울로 오가는 버스를 탑니다. 서울시는 난처합니다. 이미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의 광역버스가 180개 노선 2,500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 오는 시내버스들이 대부분 큰 도로라든지 중앙전용 차로를 타고 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 구간이 막혀서 버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시내버스는 지금 CNG가 100% 돼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진입하는 버스 중 일부는 지금 경유버스로서 서울시 공기가 좀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그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증차에 대해서는 좀 막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가 내놓은 대안은 서울시 외곽에 환승센터를 만들자는 절충안입니다. 광역버스를 단순하게 정차만 시키면은 서울 강남대로와 같은 그런 혼잡 지역을 통과할 때 버스 트레인 현상이 발생해서 버스가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정차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 외곽 지역에 환승센터나 환승정류장을 건설을 해서 경기도 버스를 회차시키고 서울시 버스나 지하철로 이렇게 환승하도록 해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경기도가 반대입니다. 환승하지 않고 바로 목적지까지 가는 그게 더 경쟁력이 있는 노선들만 지금 광역버스로 살아남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거고. 결국 같은 요구와 거절만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원거리 통근자들은 뚜렷한 대안을 기대하며 오늘도 만원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TBS 오정현입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버스 가운데 서울을 오가는 버스는 2,200대로 이 가운데 1,600대가량이 경유버스입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경유버스는 70대가량입니다. 하루 평균 40만 명이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행 경유버스를 이용합니다. 서울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7,500대의 경유버스가 모두 CNG, 압축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경기와 인천의 경유버스를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년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경기와 인천의 경유버스가 서울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운행 제한 전에 두 지역의 경유버스를 모두 CNG 버스로 교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CNG 버스 한 대의 값은 1억 2천만 원이나 합니다. 경유버스 1,700대를 교체하려면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정부 지원이 있어야 기간 안에 전면 교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유예 기간에 경유버스를 모두 교체하지 못해도 버스 노선을 강제로 없애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서울시는 대신 과태료 부과와 노선 신설 제한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유버스 운행 제한을 비롯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 운행이 금지됨에 따라 5개 노선에 11대 차량을 증차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묵인된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자동차 경유 광역버스 입석 운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화성시는 주요 혼잡 노선의 입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5개 노선에 차량 11대를 추가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역버스 입석 운행 금지 시행 엿새째인 지난 7월 21일에는 최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한 이원우 국회의원, 조광명 도의원이 개선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화성시 대중교통과에서는 5개 노선에 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출근 시간 주요 거점 정류장에서 모니터링 결과 부분적으로 입석 초과 현상은 보이나 대체적으로 출근 시간의 좌석수 대비 탑승 인원은 80% 전후로 탑승하고 있어 큰 무리 없이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이 시작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5개 노선에 대해서 11대를 증차 운행했습니다. 그 결과 좌석 대비 80% 입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점이 없지만 앞으로 개학 후에 이용객이 한 10%에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운수업체와 협의해서 증차 또는 집중 배차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는 광역버스 입석금지 운행이 조기에 정착돼 시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길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네, 수도권으로 오가는 직행 좌석버스를 통과한 입석 운행이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안전을 강화하자는 차원인데요. 이제 8시가 다 돼가는데 막바지 출근길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버스 정류장은 서울 도심으로 직행하는 광역 좌석버스와 그리고 다양한 버스들이 많이 오가는 곳인데요. 아침 7시부터 버스를 출근해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7시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면서 줄이 50m 이상 길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20분 이상 버스를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기다리다 못한 일부 시민들은 입석으로 버스를 타고 지금은 많이 입석했습니다.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수도권 광역버스에 좌석제를 도입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버스에 승객들이 서 있을 경우 사고나 돌발 상황 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과하는 버스가 정원을 초과해서 입석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으로 향하는 교통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묵인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모든 광역버스에 입석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과하는 노선의 버스들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수색로를 따라 광화문으로 가는 1000번 버스의 경우는 입석 운행이 불법이 아닙니다. 현재 출퇴근 시간에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직행 좌석버스는 131개 노선에 대수로는 1629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용 승객은 11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13%인 15,000명이 입석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석금지 첫날을 맞아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새벽 6시부터 아침 8시 반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직행 좌석버스 222대가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버스 안에 있는 안내문 혹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있는 고지문을 확인합니다. 단속할 계획입니다. 오늘 입석금지 첫날 차량이 증차됐지만 출근길이 급한 이용객들이 마냥 다음 빈차를 기다리긴 힘들어서 입석으로 타는 등 예상했던 혼란이 발생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YTN 김경수입니다. 한 버스로 부른 수도권버스의 입석 운행이 오는 16일부터 금지됩니다. 경기도 출근이 없도록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현재 고속도로로 주행하는 수도권 좌석버스는 129개 노선에 1,600여 대. 정부는 기존 노선을 조정하고 200여 대의 버스 증차를 통해
입석 운행에 따른 위험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버스 증차와 함께 좌석 수요가 많은 중간 정류소부터 정차하는 이른바 출근형 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통카드 상량과 현장을 병행해 예상치 못한 혼란을 만들 중입니다. 하지만 시행 한 달 동안 노선별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을 있습니다. 다른 입석 해소 대책을 원하는 위해 정류소를 방문 중입니다. 입석이 금지되니까 더 여유 있게 나와야 되겠죠. 저희가 일단 좀 버스 대수를 늘리려고 그래요. 좌석버스 입석 금지 시행을 계기로 남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2분마다 서울로 출발하는 굿모닝 버스 도입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어떤 제도가 도입하려면 시행착오가 있는데 굿모닝 버스 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기도. 경기도는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주요 포인트의 환승센터를 만들고 여러 지선을 연결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통해 출퇴근을 줄였습니다. 수도권 직행 좌석 고속도로 입석 운행이 오늘부터 금지됐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입석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대중교통 부족으로 사실상 묵인되어 왔습니다.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한 첫날 첫 출근길은 어땠을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오늘 출근 시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근처 버스 정류장의 모습입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버스를 타려고 길게 섰는데요. 자, 버스를 지금 한 사람씩 타고 있습니다. 버스 앞에 표시된 빈자리 표시를 보고 한 명씩 버스에 오르는데 입석이 금지입니다. 안양까지 가는 버스인데 이미 만차가 됐습니다. 만차 표시가 앞에 보였었죠. 승객들이 몰리면서 20분 이상 기다려야 하기도 했고요. 줄이 50m 이상 길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입석이 안 되니 지각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급하신 분들 일부는 입석으로 버스를 타고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직행 좌석 버스 220여 대가 추가로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운영하면서 승객 불편이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는 입석 운행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광역버스의 입석이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입석 운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금까지 올리도록 허용했는데 말짱 헛일이 됐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현장에 있습니다. 수원에서 서울 운행하는 광역버스입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직장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버스합니다. 빈자리가 없지만 지각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서서라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늦을까봐 어쩔 수 없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제 타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광역버스는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자칫 사고라도 나면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고속도로 버스 교통사고 때문에 승객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서서 이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속버스 접어들면 이제 속도가 이제 붙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해서 이제 불안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버스는 입석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입석 금지 규정을 어겨 경찰에 단속된 광역버스는 고작 11건. 그나마 작년 4월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 입석 금지했지만은 여전히 입석은 계속되고 있고 단속도 전혀 되지 않고 결국 도민의 요금 부담만 가중된 실패된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석을 위해 5분 이상 전세 투입했으며 차량 증차를 명분으로 162억 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버스는 여전히 위험을 안고 달리는 콩나물 버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네, 수도권으로 오가는 직행 좌석도로를 있습니다.
안전을 강화하자는 차원인데요. 이제 다 돼가는데 막바지 출근길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버스 정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버스 정류장은 서울 도심으로 직행하는 광역 좌석버스와 그리고 다양한 버스들이 7시부터 버스를 출근해 이 사람들이 몰리면서 혼잡을 빚습니다. 7시 사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면서 줄이 50m 이상 길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20분 이상 버스를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기다리다 못한 일부 시민들은 입석으로 버스를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힘듭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세대 안전관리제도 통과하고 버스에 좌석제를 도입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버스에 승객들이 서 있을 경우 사고나 돌발 상황 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고속도로나 차 전용도로를 통과하는 버스가 정원을 초과해서 입석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출근 시간에 수도권으로 향하는 교통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묵인되어 왔습니다. 이번 버스는 아닙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과하는 노선의 버스들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수색로를 따라 광화문으로 가는 1000번 버스의 경우는 입석 운행이 불법이 아닙니다. 현재 출퇴근 시간에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직행 좌석버스는 9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입석지 첫날을 맞아서 출퇴근 시간에 3시부터 아침 8시 반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직행 좌석버스 120대가 추가로 투입돼서 운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등 노선이 변경된 곳이 있기 때문에 정류장 버스 안에 있는 안내문 혹은 각 지자 홈페이지에 있는 고지문을 확인합니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고 다음 주부터 입석 운행 출근길 이용객들이 마냥 길어서 입석으로 타는 등 예상 혼란이 발생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서현역 앞 정류장에서 YTN 김경수입니다. 화성시는 11월 11일 지역 주민들의 서울 지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제부도를 기점으로 전국 산업단지, 서신면, 송산면, 마도면, 남양읍을 경유해 사당역까지 운행되는 직행 좌석버스 1002번 노선을 운행 개시했습니다. 직행 좌석버스 1002번은 제부도를 기점으로 첫 차는 4시 30분, 막차 시간은 21시 30분으로 운행 개시, 배차 간격을 좁혀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버스는 제부도에서 사당까지 운행하는 버스로 서울에서 직접 주민들이 제부도를 직접 찾을 수 있고 또 지역 농어촌 주민들이 서울까지 바로 접근을 해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요. 앞으로 전국 산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근로자들까지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1월 10일 서신, 송산, 마도 등 서부권 지역 행복택시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행복택시는 이용요금 500원으로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택시를 운행하는 제도입니다.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이용자가 적어 버스 등이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1일 2회 이하인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겁니다. 5km 운행한 택시 요금은 500원으로 정하고 택시 운행 손실액은 시가 보조해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승객 70여 명을 태운 좌석버스가 트럭과 충돌해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입석 승객이 많아 사고를 키웠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도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직접 출근길 버스를 타봤습니다. 직진하던 좌석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하던 트럭과 충돌합니다. 출근길 45인승 버스 안에는 승객 70여 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정원 초과 운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부산 정관 신도시에서 서면까지는 버스로 50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직접 이 구간을 오가는 1010번 좌석버스를 타보겠습니다. 출근 시간 승객만 20명을 넘어서자 제대로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불편한 면이 좀 있어요. 좌석버스다 보면은 공간이 많이 없는데 그러면 좀 사람이 많아서 불편하죠. 끼이고 하니까. 현재 부산 시내를 운행하는
좌석버스 13개 노선에 입석이 가능한 노선은 여기다. 그런데 문제는 입석 인원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입석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몇 명이 입석인지는 뭐 기사나 어떤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입석이 가능하다 이거죠. 네. 정원 초과 운행은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버스 운행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승객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요즘 버스 입석 금지로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 소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과 경남에서도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도심 직장인들의 주거지가 몰려있는 부산 정관 신도시입니다. 출근 시간 도심으로 나가는 1008번 급행 좌석버스를 타봤습니다. 48인승 버스가 이미 꽉 찬데 승객이 올랐습니다. 입석 승객만 30명을 넘어서자 버스 출입문을 닫기조차 버거워집니다. 그래도 출근 시간에 쫓긴 승객들은 만원 버스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 이용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부산 도시고속도로인 번영로를 지나는 1008번과 1007번 노선이 해당됩니다. 두 노선은 출퇴근 시간에만 2,000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몰립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관에서 마지막 정류장에서 타면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입석을 안 하려면 버스가 10대 정도는 더 필요한데 없습니다. 역하고 연계해가지고 환승 체계를 좀 구축해서 좀 배차 시간을 좀 단축해가지고 차가 자주 다니게끔. 경남은 더 심각해 아예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 창원터널을 지나는 5개 노선의 승객만 하루 평균 7,000명. 대책은커녕 출퇴근 승객이 몇 명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데이터로 파악된 건 없고요. 그때 입석이 발생한다는 거 그것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일단 자동차하고 기내시하고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입석 금지는 빠르면 올 10월쯤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수도권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